반갑습니다. 다쿠스TV의 다쿠스입니다. 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 나눌 주제는요, 혹시 여러분들 부동산 투자하고 계신가요? 혹시나 부동산 투자를 여기 망설이시는 분들 중에 혹시나 이런 불안감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5가지 부동산 관리를 하면서 이런 가지는 두려움, 공포, 또 불안, 이거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이 5가지의 대처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과감하게 지금까지 9년 동안 제가 가지고 있던 그런 노하우, 이런 내공이 쌓인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지금까지 제가 있었던 바를 생각해서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동산 투자 관리를 했을 때 불안, 저는 이렇게 극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궁금하신 분들은요,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혹시나 내가 투자한 그 부동산의 매매가 또는 전세가가 하락하지 않을까? 역전세, 제가 예전에 영상 한번 찍은 적이 있죠. 역전세를 피하는 방법 5가지 막 이렇게 올린 적이 있는데요. 내가 부동산 지금 투자를 했는데 향후 2년 뒤 또는 1년 뒤에 갑자기 매매가가 떨어진다거나 혹시 전세가가 떨어져서 역전세가 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불안 때문에 투자를 상당히 고려를, 그 갈림길에서 부동산 투자를 포기를 하고 나는 안 되겠어, 나 저거 불안해서 도저히 못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죠. 자, 이거에 대한 저만의 대답은, 제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바는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매매가가 떨어지지 않고 전세가가 떨어지지 않는 곳에 투자를 하면 되는 거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장난이냐 하겠지만, 제가 저번에 역전세를 피하는 방법에 여러 가지 그 팁을 드렸죠. 거기에 모든 정답이 있는 거죠. 자,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모든 이 부동산의 투자가 핵심적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매매가가 하락한다거나 전세가가 떨어지는 것은 거의 분양, 입주 물량이 거의 절대적인 그런 요인을 제가 차지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투자를 하겠다, 또는 내가 앞으로 저세력 투자를 하겠다, 또는 이렇게 지금 투자를 해서 월세를 주겠다고 했을 때, 아니면 나 향후에 2년 뒤, 3년 뒤에 어느 정도 매매 차익을 실현해서 되팔고 또 다른 것에 갈아타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지금부터 해서 향후 2년, 3년 뒤 또는 5년 뒤까지 충분하게 해당 지역에 있는 그냥 입주, 분양 물량을 체크를 하시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것도 생각 안 하고 지금 저기 괜찮겠다, 지금 저기 좀 되게 살기 좋을 것 같다 해서 들어갔는데 갑자기 내년에 입주 폭탄 또는 분양 엄청나게 물량이 모인다, 그까지 생각 안 하고 들어간 내 잘못이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반드시 고려를 하시고, 요즘에 워낙 사이트 또 이런 블로그 영상에 정보들이 워낙 다 다양하게 정리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만 보시면요, 제가 볼 때는 반 이상은 실패할 확률이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앞으로 점점 더 발달해가는 도시 또는 해당 지역의 수요는 되게 늘어나는데 공급이 줄어든다, 분양 물량이 계획이 없다, 이런 쪽에 조금 더 유심히 그런 투자 지역을 물색하실 때 보시면 어떤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요, 혹시나 내가 지금 투자를 했는데 공실이 나면 어떤가, 공실 나서 무서워서 못할 거야, 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죠. 저도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사실 자유롭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공실이 안 날 수는 없다고 생각해야 되거든요. 저도 지금 다가구주택 원룸을 하고는 있지만 마음 편히 생각하는 거죠. 최소 한 10개 정도가 있다 치면 하나 정도는 그냥 공실이라고 생각하고, 10개의 모든 것에 내가 다 월세를 1년 동안 다 받아야지, 이렇게 욕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한 개 정도는 1년 내에 공실이 날 수도 있지 않는가. 거기에 보통 관리비 쪽도 이렇게 우리가 원룸 운영하면 여러 가지 돈이 많이 들어가죠. 도배를 해야 된다거나 옵션을 바꿔야 된다거나 청소를 해야 된다거나 여러 가지 또 교체를 함에 있어서 돈이 들어가는데요. 그럼 관리비 쪽으로 들어간다 생각하시고 하나 정도는 공실이겠거니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공실을 최소화하냐 이거죠.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부동산에만 내놓으면 알아서 부동산 중개소 직원분들이 나와서 다 공실 알아서 소개해주고 다 계약을 해주겠지, 그런 수동적인 마인드로는 절대적으로 공실이 빨리 나갈 수가 없다는 거죠. 내 매물이 최대한 빨리 공실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제가 영상에도 몇 번 찍었었죠. 여러 가지 그 방법들이 있는데요, 내부를 정말 깔끔하게 요즘 트렌드에 맞게끔 수리도 하시고 관리도 하시고 좋은 향기도 나게 하시면서 누가 와서 봤을 때 나 여기서 살고 싶어, 건물 주변에 있는 청소도 깨끗하게 해야 되겠죠. 이런 것도 하지도 않고 내 왜 공실이 안 빠져,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말 아무 노력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서 그냥 밥상을 받길 바라는 이런 도둑놈 신부가 아닌가, 이런 생각하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부동산 관리도 하고 내 거잖아요. 내 거에 쓸고 닦고 좀 더러운 거 치우고 담배꽁초 줍고 방 청소하고 여러 가지 옵션을 좋은 거 놓고 다 내 거기 때문에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남의 건물에 가서 청소하라 그러면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되기 때문에 내 거, 내가 정말 열심히 하는 만큼 내 건물의 가치가 늘어나고 월세 수익도 늘어나기 때문에 건물가치 올라가는 건 당연한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긍정적으로 공식을 최대한 빨리 빼는 노력을 하겠다 다짐하시고 들어가면 됩니다. 세 번째는요, 세입자 관리 너무 힘들다, 두렵고 힘들 거야,
세입자가 수시로 연락 와서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그런 걱정 때문에 투자를 많이 망설이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정말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깔끔하게 잘 수리를 해서 내놓으면 웬만해서는 1년 정도 살아도 연락 올 일이 사실 거의 없는 거죠. 정말 특별하게 연락 오는 일들은 뭐 세탁기가 고장났다거나 또는 에어컨이 고장났다거나 또는 뭐가 있을까요? 갑자기 TV가 잘 안 나온다. 이런 옵션상의 문제 이것 아니면 거의 연락 올 일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다가구주택을 이렇게 뭐 두세 채를 제가 관리를 하고 있지만 거의 그런 것 이외에는 등이 나갔다고 한 번씩 이런 연락 오죠. 그거는 거의 뭐 없는 일이고요. 그것 이외에는 갑자기 연락이 와서 뭐 어떻게 한다거나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위에 그런 뭐 공실 나면 정말 힘들게 또는 세입자가 계속 연락 와서 힘들어 이렇게 하시는 말들을 한두 번에 뭐 경험자분은 뭐 이렇게 책에서든 뭐 이렇게 들으신 내용을 가지고 모두 다가 그럴 것인가 이런 일반의 오류라고 주죠. 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고민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특히 아파트를 투자했을 때는 더 없는 거죠. 왜?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정말 기본집, 정말 다 쓰러져 가는 귀신 나올 것 같은 정말 기본집을 사가지고 내가 올수리를 해서 임대를 해주면 향후 5년에서 10년 정도까지는 거의 연락 올 일이 크게 없다. 정말 위에서 누수가 되지 않는 이상에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부분에서는 내가 수리만 깔끔하게 잘 해놓고 임대를 드리면 거의 그럴 위험이라든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안하거나 두려움을 느낄 필요는 전혀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처음부터 다 해놓고 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아예 안 하시면 된다는 거죠. 네 번째는요. 건물 관리 힘들지 않을까? 정말 가서 매번 쓸고 닦고 자, 이런 부분은요. 이렇게 설명을 해드립니다. 요즘에는 비용을 들이면서 관리업체에 이렇게 운영을 맡기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한 월 10만 원 정도 내시면 주 1회 정도 와서 건물 계단 청소라든지 주변의 청소를 깔끔하게 해주는 해당 대행업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분 내가 시간이 없고 또 직장 다니면서 와볼 시간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비용을 주고 대행업체 맡기시면 되죠. 제가 볼 때는 왔다 갔다 하시면서 뭐 교통비 또 지방에 왔다 갔다 먼 거리에 있는 물건을 관리하시는 분들 힘들다 하면 돈 들이고 하시는 게 오히려 비용적인 측면 나의 소중한 시간을 아끼는 측면에서도 상당히 더 효율적이다 말씀드리는데요. 저는 어차피 제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죠. 내 거잖아요. 내 거기 때문에 항상 깔끔하게 내 건물 외변, 외부, 내부, 계단 깔끔하게 옥상도 마찬가지고요. 항상 주변에 이 건물은 오면 되게 깔끔해 또는 이 건물은 되게 좋은 향기가 나 건물에 딱 들어가 섰을 때 방향제 냄새 같은 거 커피향 이런 거 다 놔두게 되는데요. 뭐 주변 공인중개사분들에게도 좋은 평가를 들어서 좋고 또 사시는 분들도 건물 들어오면 되게 좋아요. 관리가 잘 돼서 계속적으로 더 연장해서 살고 싶어요 라는 얘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 잘 해놓으면 이미지도 좋아지고 계속적으로 사시는 분들이 재계약해서 계속적으로 사시게 되면 또 다른 복비가 추가적으로 들지 않아서 저도 좋고 그분들도 좋고 건물 가치도 올라가고 일석삼조 정도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힘들어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도 회사 다니면서 여러분들 얼마나 고생하시나요?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되고 내가 하기 싫은 사람들과 마주치기 싫은 사람들과 계속적으로 가족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일을 하면서 월급을 받는데요. 가서 계속적으로 관리한 내 건물에 대해서 청소하고 몇 시간 동안 하는 거 아니죠. 가서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가서 청소만 하면 정말 관리 잘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시간에 노동은 예전에 직장 다니시면서 했던 그런 노동에 비해서는 비할 바가 아닌 그런 미약한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운동 삼아 하신다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마지막 5번째는 혹시나 내가 건물 부동산 투자하기 전에 혹시나 잘못해가지고 내 돈을 날리면서 사기당하는 거 아닐까? 이것 때문에 사실 불안하고 이렇게 위험 있기 때문에 두려움을 가지신 분들 많습니다. 저도 정말 이 유튜브 초창기에 올린 영상 중에서 제가 예전에 2012년도인가? 제가 예전에 전남 영광에 있을 때 기획부동산에 제가 사기당했던 영상을 제가 장장 4편의 영상, 한 편에 다 모든 것을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장장 4편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제가 기획부동산 사기당한 토지 사기죠. 사기당한 영상을 말씀드리면서 최후의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서 잘 해결돼서 제가 투자한 비용을 다 이렇게 회수를 다 이렇게 손해를 조금을 봤지만 그래도 다행히 돈을 돌려받았다는 영상을 찍은 적이 있는데요. 사기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렇게 싼 부동산이 어떻게 나한테 왔지? 현재 시세보다 현장에 낮다면 저것이 또 다른 내가 하지. 그 부동산 아시는 지인에게 소개를 하지. 그게 나에게 올까요? 그럴 확률은
거의 0%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너무 낮은 금액에 나에게 제안을 하는 것은 이것은 100% 사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월세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렇게 월세 수요가 뭐 다가구주택 예를 들면 지금 원룸이 뭐 한 500에 한 40 또는 550만 원 정도 나가.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게 임대 수익률로 따지면 뭐 한 10몇 프로, 20몇 프로 가기 때문에 이 건물 투자를 해야 돼. 하지만 실제적으로 원룸 시세가 300에 뭐 20 또는 뭐 200에 30 이 정도가 실제인데 뻥튀기 해가지고 월세 그런 수익 자체가 뻥튀기해서 나에게 해서 수익률표를 이렇게 막 조작해서 알려준다. 원룸 파시는 분들 예전에 이런 분들 많았죠. 조작해서 수익률을 올려서 건물 가치를 높게 해서 뻥튀기해서 팔다가 나중에 실제로 보니까 와 정말 뭐 그 정도 원룸 월세 수익은 안 나오는데 나중에 재계약했을 때는 팍팍 떨어지기 때문에 수익률도 팍팍 떨어지고 건물 가치도 팍 떨어지는 사기당해서 매매하신 분들 많았죠. 그렇기 때문에 현저하게 의심해 볼 만한 상식적으로 저런 매물을 또는 저렇게 싼 매물을 내가 의심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합리적인 가격. 금매라고는 할 수 있지만 금매도 잘 알아보고 사셔야 되죠. 정말 문제가 있는 건물인 것이 등기상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내가 고민하고 또는 내가 잘 모르겠으면 법무사라든지 또는 전문가를 찾아서 컨설팅비를 지불해서라도 이 매물 자체가 이상이 없는가 문제가 없는가를 확인하시고 하시는 게 오히려 나에게 더 큰 이득으로 돌아올 것이다. 사실 뭐 상담 하는데 큰 돈 들지 않기 때문에 뭐 조금 뭐 몇십만 원의 비용을 들이면서 몇백만 원 정말 금매에 떨어진 가격에 내가 그걸 잡을 수만 있다면 이미 이기고 들어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요. 사기당하지 않을까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의심을 해보면서 저것은 좀 아니다 싶은 것은 무조건 거르시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보는 눈을 키워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고 계속적으로 매물 보는 눈을 키워서 정말 적절하게 좋은 매물을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눈을 키울 수밖에 없는 공부를 해야 된다. 가만히 있다가 나에게 좋은 매물이 나에게 가만히 있는데 오는 것은 거의 그럴 확률이 없다고 생각하시면서요. 공부를 하시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드린 5가지 부동산 투자를 또는 관리를 하시면서 이런 불안을 저는 이렇게 극복을 하고 있다. 제 지금까지 9년 동안 경험이라든지 지식, 노하우, 또 저의 내공을 요약을 해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로 요약을 해서 이렇게 영상을 촬영해 봤습니다. 혹시나 오늘 영상 여러분께 도움 되셨습니까? 네. 혹시나 영상 도움 되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알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여러분께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정말 도움 될 수 있는 영상을 제작해서 찾아올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다쿠스TV의 다쿠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